다음으로 이제 봉삼 씨가 요 승리호를 한국 영화로 봤을 때 어땠나요? 네, 전체적인 스토리는 뭐 한국 영화로 봐도 크게 나쁘진 않았어요. 네네. 왜냐, 솔직하게 큰 기대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좀 내려놓고 보긴 했지. 내려놓고 봤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다들 그 조성희 감독님 전작들 다 보셨지 않습니까? 그 늑대소년하고 탐정 아. 홍길동 사라진 마을 다 보셨지 않습니까? 아 근데 난 늑대 소녀는 그냥 괜찮게 봤을 것 같아. 늑대소년은 괜찮았어요. 늑대소년은 괜찮았는데 이번 작품에서 그래가지고 저는 뭐 탐정 홍길동 요런 예시가 있어가지고 전작이 있어가지고 이번 작품에서 대단히 훌륭한 내러티브를 기대하진 않았을 거라고 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화면 좀 보신 분들이라면. 네네. 그나마 늑대소년 우리 닥터님 말씀하신 대로 좀 괜찮았는데 그건 네. 나름대로 조금 그러니까 그거는 좀 장르물의 어떤 특성을 조금 죽이고 드라마를 강조한 작품이다 보니까 아예 그런 데 집중해가지고 나름대로 따뜻한 이런 느낌이 있었죠. 그죠? 그렇죠. 늑대소년은 그랬는데 탐정 홍길동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장르 영화의 어떤 색깔을 감독님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어떤 시나리오, 뭐 스토리, 내러티브 이런 게 다 날아갔죠. 그때부터. 그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희한하게 전작들을 보면 스토리만 보면은 이 탐정 홍길동도 그렇고 이 스토리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이고 따뜻하고 막 누군가를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어요. 영화들이 전부 다. 네. 그런데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객들이 그 인물들의 행동에 하나도 몰입이 안 돼. 영화가. 아, 진짜 희한해요. 승리호처럼. 예? 화들짝. 이야기가 그렇게 됐나요? 그래가지고 이번 승리호도 마찬가지인데 UTS가 쫓고 있는 뭐 고성능 폭탄이 어린 소녀라는 것이 네. 초반에 이제 그런 설정이 딱 밝혀지잖아요. 꽃님이라는 게. 네네. 그러면서부터 이 영화를 보는 모든 관객들이 자연스럽게 약 한 시간 반 정도 지나면은 이제 내가 이놈의 강꽃님이가 내 방안을 건조하게 만들겠구나. 그죠? 미리 벌써 이제 예고살인처럼 그죠? 그렇지. 예, 딱 느낌이 오잖아. 근데 이게 방이 건조해서 막 나도 모르게 눈에 막 습기가 차오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강꽃님 캐릭터의 여러 가지 활용 중에서 좋은 부분들도 많았는데 솔직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했을 법한 이 뭐 김태호와 장선장과 타이거박과 강꽃님의 어떤 케미 이런 것들 그 승리호 선원들이 이제 강꽃님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전달력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왜 그럴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조금 요거는 죄송스러운 이야기인데 감독님한테 SF고 우주고를 떠나가지고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서로 인간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자연스러운 감정을 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 오잉? 감독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르진 않겠지. 자기도 인생을 살아왔는데 근데 그거를 영화로 이렇게 글로 각본으로 잘 못 옮긴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내가 그런 맞습니다. 기술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쉽게 얘기하면 인물 간의 이야기 전개에서 대사나 각본이 좀 별로였어요. 쉽게 얘기해서.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미래, 뭐 우주, 배경, 세계관, 뭐 설정 요런 거에 대한 우리 심피 좋아하는 핍진성보다 그런 핍진성은 너무 좋았어. 세계관에 대한 뭐 SF적인 핍진성은 너무 좋았는데 좋았지. 그냥 기본적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물 간의 어떤 대화나 행동 요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핍진성이 너무 부족하더라고. 마치 스위트홈처럼 그랬나요? 스위트홈처럼요? 네. 스위트홈도 좀 대사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 약간 근데 각본이 안 스위트홈은- 좋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 영화도 좀. 근데 스위트홈이 더 나았던 것 같아. 아 그래요? 그 정도야? 네. 뭐 비슷한 느낌이 있긴 있네요. 네, 뭐 네. 어쨌든 요것도 그러니까 뭐 SF고 장르를 떠나가지고 네.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람한테 느낄 수 있는 감정들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반응을 한다든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핍진성이 떨어지지 않았나. 인간적인 핍진성이 좀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인간적으로 좀 공감이 안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캐릭터들의 어떤 대사나 행동들이 조금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됐고 네. 우리가 또 조금 못 만든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들 보면 게임 설명하면서 저희가 방송에서도 자주 하는 얘기인데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 막 그 과거에 대해서 설명을 촌스럽게 구구절절하면 우리가 모닥불 피운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영화에서 김태호하고 타이거 막 과거 얘기하면서 진짜 와 업덩이가 설명하는 부분하고 꽃님이 그 정체에 대해서 왜
막 그 검은 여우단이 설명하는 부분 진짜 어. 오랜만에 본격 모닥불 신이더라. 난뭐 캠프파이어 하는 줄. 아 진짜 아니 나는 진짜 기름을 갖다 붓고 불을 지르길래 난 진짜 와 야. 오랜만에 따뜻하더라 영화가. 나 부엌에서 마시멜로 가져왔다 씨.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문제 그거를 설명한 건 문제가 아닌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김태우가 굳이 복동이나 이런 애들한테 이런 자기의 그런 과거를 얘기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안 했을 것 같거든. 맞아. 그러니까 너무 자세하게 다 알고 있는 거야 얘가. 무슨 해킹이라도 했나 씨. 뭐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좀 그래가지고 생뚱맞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 설명이. 예. 업동이가 그것도 친절하게 애를 앉혀놓고 그죠? 서로 네. 이렇게 화장해주면서 자 내 얘기 한번 들어봐리. 자 불피하라 하면서 자 지금부터 내 얘기 잘 들어봐리. 타이거박이 와 그러냐 하면 있지? 그러면서 막 구구절절하는데 와 진짜 너무 오랜만에 본격 모닥불 시간이라 타임이라 가지고 오히려 더 신선했어요. 대놓고 하니까 신선했고 이거 뭐 앞에서는 좀 웃자고 뭐 한 이야기인데 큰 기대가 없어가지고 뭐 실망도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실제로 영화가 이런 약점들이 뭐 제가 앞에서 얘기한 약점들이 너무 전형적이고 조금 예상 가능한 이야기 전개라는 단점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장르의 작품들은 스토리의 뭐 내러티브나 아니면 완성도보다는 장르 영화로서 어떤 미덕을 좀 잘 살리고 있느냐 이게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네네. 또 뭐 이야기의 단점들도 전체 영화를 막 망칠 정도로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뭐 크게 나쁘진 않았다. 나쁘지 그런 않았다. 생각이 좀 들었고 다만 조금 들었던 생각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SF 장르다 보니까 네. 이제 뭐 세트나 아니면 CG 이런 것들 그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는 장면들을 많이 찍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면하고 장면이 연결되는 부분을 이렇게 여유 있게 많이 못 찍은 듯한 느낌이 드는 거 있죠. 그래서 더 이게 전반적으로 스토리가 조금 뚝뚝 끊기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한 장소에서는 요 이야기만, 저 딱 장소에서는 요 이야기만. 여기만 찍어야 되고 그거를 어쨌든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려 그러면 그거를 이제 더 세트를 넓게 만들고 더 크게 만들고 CG를 더 많이 넣어서 이제 연기들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네네. 자연스럽게 연출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 돈이 늘어나는 거니까 아마 그렇죠. 그런 데서 왔던 핸디캡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또 직접 언급하진 않겠지만 좋았던 점은 마지막 스토리 후반 마지막 반전은 개인적으로 진짜 예상 못했던 부분이 좀 있었고 네네. 굉장히 효과적이었다 전체적인 네. 스토리에서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저는 여기까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요 한국 영화를 봤을 때 승리호라는 영화를 좀 얘기를 해보면은 네, 뭐 일단 뭐 한국 영화 하면 뭐 심파 뭐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죠. 헐리우드에도 요새 유행이 지나서 그렇지 과거에도 심파 되게 많았어요 헐리우드에도. 옛날에 그렇죠. 맞습니다. 아마겟돈 같은 거 보면 보세요 마지막에 브루스 윌리스가 누르기 전에 막 딸이랑 과거로 막 샥샥 지나가면서 하고 팍 하고 밑에 딸이 눈물 흘리고 막 심판은 헐리우드 원점이다 원래. 그거는 근데 그냥 유행이 지났을 뿐이야. 등급으로 치면은 그 눈물 아니라 지릴 때까지 심파로 몰아치더라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헐리우드라고 뭐 심파가 없었던 건 아니고 이제 요새는 안 통한다는 걸 헐리우드 일찍 알았겠지.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한국 쪽에서만 뭐 유독 이제 관계자들 아직 심파 유행이 계속되는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일단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일단 처음에 이제 막 제일 처음에가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김태호가 이제 어린 여자의 시신을 찾는 걸 보면서 아이고 이미 이제 그 땅을 파서 심파라는 씨앗을 심어서 요 토닥토닥 다지는 느낌이야. 아이고 저거 땅나 마지막에 딸이랑 부둥켜하고 우는 장면 무조건 나오겠네. 이거는 무조건 나온다 씨. 라고 영화가 끝날 생각했는데 때쯤 되면은 탐스러운 심파라는 열매가 이렇게 달려있는 열매는 무슨 나무지 나무 이만한 세계수 같은 나무지 이걸 이만한 심파복. 그래서 막 처음에 심파의 베이스를 존나 굳게 다졌구나 이미. 이거는 한국 영화니까 아니나 다를까 마지막에 결국은 내가 예상한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예지력 상승 예지력이라고 하기도 좀 부끄럽다 이거는 그냥 너무 뻔해서 그 마지막에 이제 태호가 이제 꽃님이가 이제 뭔가 이제 나노봇으로 이제 딸과 이렇게 한번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뭔가 하얀색 세계로 들어갈 때
아이고 여기가 신파의 세계구나 그러면서 여기가 신파의 세계네. 내 드디어 저거지, 나오겠네. 저거지. 정신과 심파의 방. 그러니까 여기가 신파의 세계구나 이 하얀 데가. 아이고. 아 근데 걱정했던 것보다 많이 하진 않았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최루탄 수준은 아니고 그냥 살짝 그냥 후춧가루 정도만 나와서 야 이 정도면 감독님이 진짜 많이 자제했다라는 생각이 자제했다. 들어서 진짜 적정선을 잘 경계가 지키는 것 같아. 영화가 전반적으로 적정선을 잘 지킨 것 같아요. 그죠? 아, 이 정도 심파로는 내 주변 공기가 계속 습할 뿐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 정도 많이 자제하셨고 스토리적으로 봤을 때 좀 한국 영화의 이제 전형적인 면이 좀 이 영화에서도 드러나는 게 바로 네. 이제 존나 대책 없는 해피엔딩이 있습니다. 이 대책 없다고 한 이유가 있는데 해피엔딩을 위해서라면은 이제 뭐 짜잘한 개연성 뭐 이런 건 싹 다 그냥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나라. 그렇죠. 그 일반 그렇죠, 영화들 그렇죠.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꽃님이가 이제 지구를 위해서 이제 꽃님이랑 지구를 위해서 이제 승려선원들이 이제 폭탄을 가지고 뭐 존나 유인해서 갔잖아요. 그렇죠. 5,000km 밖에서 이제 같이 자폭하는 작전이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기서 터졌는데 살아날 방법이 없어 보이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드디어 한국 영화에도 주인공들 떼물살 엔딩이 나오는가. 기대했어요. 거기서. 와 이렇게 대한민국 끝나면은 최초의 SF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주인공 떼물살이 아니 그러면은 이게 나는 오히려 그래서 이게 좀 가족 영화는 좀 그래도 오히려 이게 신선하고 더 감동도 있고 그럴 것 같다는 본인이 너무 슬플까봐 걱정했구나. 너무 많이 울까봐. 했는데 우리 꽃님이가 눈 한번 반짝거리면 다 되잖아 이게 뭔가 조여두죠. 와 정말 그래 역시 한국 영화일 거다. 내가 잘못했네.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생각이 짧았지. 그리고 또 마지막에 보면 이제 설리반이 이제 회장이던 이제 UTS가 이제 막 자기들 잘못을 인정하고 뭐 지구의 뭐 복구에 뭐 정상화에 뭐 최선을 다하겠다 뭐 요런 정도의 뭐 뉴스 같은 게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렇게 끌날리냐? 우리 회장님이 존나 지구를 존나 아장낼라 그랬는데 뭐 우리가 돈 줄 테니까 좀 봐주세요라고 끝날 문제가 절대 아니잖아 이거. UTS가 그냥 스근하게 그냥 넘어가. 슥 스무스하게 넘어. 넘어가. 기업 해체 회장 혼자 그 어마무시한 계획 실행했을 리도 없으니까 관련자 색출해가지고 다 사용시키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폭력적이야 가족 영화에서. 무슨 근데 그냥 넘어가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근데 그냥 대충 스무스하게 넘어가려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들 다 눈치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태호랑 업동이는 모르겠는데 장선장은 전직 해적이었고 타이거박은 마약 조직 두목 출신인데 네네. 둘 다 사실 사형당해도 모자랄 중범죄자거든요. 이것도 멈췄잖아. 대충 뭉치고 넘어갑니다. 그냥 지구 구해줬다고 그냥 대충 뭉치고 넘어가려 그러는데 둘이 못해도 사람 수십 명씩은 죽였을 걸 내가 보기에. 안 그렇습니까? 그 마약 때문에 인생 조진 애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해적이면 뭐 해적이 우리가 원피스 때문에 해적 이미지가 존나 순화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해적이 한번 해적질 당하면은 다 죽어요. 그냥 다 죽입니다. 다 죽이고 그렇죠, 강간하고 그런 원피스 해적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고찰이 일도 없이 너무 그냥 대책 없는 해피엔딩 아니었나. 뭐 너무 한국 팝콘 무비식 엔딩이 아니었나 해서 이런 점들은 조금 뭐 그 가족 영화라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불편했다 이거 아닙니까? 불편. 불편. 뭐 요 정도 얘기를. 그리고 저 폭탄 갖고 날아간 것도 예전에 저 어벤져스에서 아이언맨이 다 했던 거고. 불편해. 또 살아 돌아왔잖아 아이언맨. 그래서 반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난 몰랐다. 당연히 몰랐지. 몰랐긴 했죠. 나 몰랐다. 네. 나 그래서 몰랐으면 재밌었던 거지. 그래서 알고 감동받을 뻔했다니까. 주인공 떼물살이 나오는구나. 떼물살을 원하나. 떼물살을 원했어. 꼭 죽어야지 재밌구나. 감동받고. 그럼. 이런 사이코패스 같은 년. 불편할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승려 선원들이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모닥불을 불태우는 이제 과거지사들을 하나씩 가지고 그렇죠. 있는데 개중 그렇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해보고 싶은 캐릭터들 있으면 한 번씩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봉삼 씨 먼저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저는 업동이 캐릭터가 굉장히 좋았어요. 이게 좋죠. 사실 승리호 예고편이 딱 공개되고 나서 네. 류해진 배우가 업동이를 연기한다라는 정보가 딱 제가 처음 접했을 때 걱정이 좀 많았어요. 저는 솔직하게. 맞아요. 왜냐하면
헐리우드 영화 뭐 가오갤이나 음. 뭐 일본 애니메이션들 보면은 배우들의 더빙 기술이 굉장히 좋잖아 그 사람들. 그죠? 그렇죠. 기본적인 뭐 성우들의 역량도 좋고 배우들의 역량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훌륭하게 목소리 연기를 해낸 사례들을 우리가 꾸준히 봤는데 비교적 우리나라 배우들이 실제 뭐 개개인 배우들이 가진 연기력에 비해서 네. 막 이렇게 목소리 더빙 연기 이런 거 하면 결과가 안 좋았던 적이 좀 많았어요. 맞아요. 그죠? 실제로 연기를 잘하시는 배우인데도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의 노하우가 좀 우리나라가 아직 많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네네. 그것 때문에 걱정이 좀 많았는데 그런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진짜 유해진 배우가 업덩이 역할을 좀 잘 소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맞아. 들었고 진짜 자연스럽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영화를 보면서 계속 막 뭔가 이게 막 좀 거슬린다 이런 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로봇이기 때문에 우주선 외부에 직접 나가가지고 자기가 작사를 던져가지고 이제 우주 쓰레기를 수거한다 이런 설정도 굉장히 신선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제가 앞에서 뭐 감독님이 그래도 이거 뭐 많이 보시긴 많이 보셨는 것 같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SF적으로 근본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이 부분에서도 감독님이 좀 가지고 있던 평소에 어떤 영화적인 상상력, SF적인 상상력을 좀 잘 구현해낸 게 아닌가. 요 업덩이라는 캐릭터를 통해 가지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 뭐 로버트 이런 거 우주 SF 뭐 아니면 스페이스 오페라 이런 작품들에서 주인공들하고 같이 다니는 뭐 로봇 등장인물 이런 건 굉장히 많았지만 네. 맞죠. 네. 직접 우주로 나가가지고 자기가 이제 굳은 일 더 맡아서 다 하고 이런 캐릭터는 잘 없었던 것 같단 말이야. 맞습니다. 이건 좀 확실히 좀 신선한 설정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영화에 굉장히 강력한 스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들으시는 분들 청취자분들 네. 조금 주의하시고 영화를 보고 와서 방송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중후반부로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업동이가 언니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진짜 심지어 마지막 반전보다 그게 더 충격이었어. 와 존나 충격적이었어요. 업덩이가 언니였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큰 반전이었고 결국 뭐 큰 돈을 벌고 로봇 피부를 이식 받아가지고 업덩이의 아름다운 외형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 그죠? 김양기 배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너무 충격적이더라 진짜. 더 충격적이고 더 재밌었던 부분은 네. 외모는 바뀌었는데 돈이 부족해가지고 아직 목소리는 안 바뀐 거야. 유해진 배우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부분도 네. 그런 상상력도 영화적인 상상력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런 설정이. 약간 그거 생각나더라고. 저 영화 다만악에서 고아소스에 저 박정민 배우가 여자로 나오는 그런 충격이었어요. 맞아. 그리고 요런 부분이 우리 신 PD가 아주 좋아하는 어떤 PC적인 요소를 아주 잘 갖추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아니야 들었어요. 내가 보기에 그 흑인 여성으로 했어야 진짜 이제 PC지. 미친놈. 글렀어. 안티 PC지 새끼야. 보란 듯이. 그래가지고 PC적인 요소도 잘 챙긴 그런 부분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예전에 유해진 배우가 그 전우치에선가 맞아요. 동물 연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초랭이. 개인데 이제 도술에 득도한 개라 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하는 개였는데. 그래서 좀 더 요런 거 뭐 로봇 연기도 한번 좀 괜찮았지 맞아.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거기서도 결국에 그래가지고 초랭이가 이제 득도해가지고 자기가 신선이 되면은 이제 진짜 인간이 되고 싶어 했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전우치가 나중에 얘기해 주잖아. 너 여자라고. 거기서도 여자였어? 거기서 여자였어. 거기서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나 이거 되게 오버랩 되더라고. 그러니까 두 번이나 여성 역할을 하시는 게 굉장히 그 영화가 오버랩 돼가지고 재밌었고. 그래가지고 혹시나 우리 외진 배우가 실제로 설마 라는 의심을 했지만 끌리가려고. 김혜수 씨 같은 굉장히 미인과 공식적으로 교제를 하셨기 때문에 아닌 걸로 판명이 났다는 그런 개인적인 소감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다음 우리 그러면은 김수뿔님께서는 요 승리어 선원들 중에 누구 얘기해보고 싶은 캐릭터 있나요? 저도 저기 신봉삼이랑 마찬가지로 로버트인 업동이. 네네.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업동이가 과거사가 제일 괜찮지 않나라고 이렇게 스스로 돌아봤는데 업동이가 과거사가 없대요. 그래서 없어요. 과거사 그냥 본인이 스치듯이 얘기하잖아. 뭐 옛날에 뭐 전투기계였다는 식, 전쟁기계였다는 식으로 그냥. 그래서 김태호 얘기하면서 살짝 얘기를 하죠. 나머지 그 배우들의 그 캐릭터들의 과거사가 별로였기 때문에 차라리 과거사가 없는 업동의 과거사가 더 미화돼서 약간 그렇게 느껴진 게 아닌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 생각하다가 업동이가 제일 괜찮지 했는데 업동이 과거사가 없네. 근데 과거사가 있는 애들이 과거사가 별로 재미가 없구나. 다 달아서 일단 되게 재밌잖아요. 그 설정이 정체성은 여자인데 그 맞아. 목소리는 남자 배우의 어쩌다가 군용 병기가 이런 설정을 가지게 되었을까. 맞아, 이게 맞아요. 살짝만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쿠키 같은 거에서도라도 그래서 약간 뭐 거기다가 이 장선장이 쓰레기 뭐 더미에서 주워서 프로그램 했다 그렇죠. 그런 얘기가 그렇죠. 있었는 것 같은데 네. 어쩌다가 얘를 이렇게 남자 목소리로 프로그램하게 되었는가 뭐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이 캐릭터를 업동이라는 캐릭터 빌드하면서 되게 재밌는 개그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왠지 이거 디기 자기 그 영화에 투입됐던 관계자들 말고 우리만 모르는 느낌 그래서 되게 소외감 느끼고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런 것도 좀 있고 오히려 상상력을 자극해서 더 흥미로운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어떤 과거가 네. 있었을까 네. 그죠? 네. 그래서 특히 뭐 마찬가지로 저 마지막에 그 피부 이식 받고 왔을 때 너무 재밌었고 세상에 그러면서 이런 재미를 주는구나 이 캐릭터가 맞아요. 네, 그래서 정말 이유가 있어서 로봇으로 등장을 했는 캐릭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시리즈가 만들어진다면은 그 로봇 했던 업동이가 그리울 정도로 캐릭터를 정말 잘 만들고 과거가 없지만 재밌었던 과거가 있었을 거라는 그런 자극을 좀 줬던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업동이를 뽑아왔습니다. 아,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정락터님께서는 요 승려 선언들 중에 얘기해보고 싶은 캐릭터. 뭐 김수풀님 얘기처럼 뭐 2편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영화 안에서 그 김태호 말고는 사실 그렇게까지 뭐 사람들 과거 내용을 뭐 많이 알려주진 않는데 네. 그렇죠. 전 장선장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네. 네. 장선장이 좀 아쉬웠던 게 그 UTS의 반감을 갖고 이제 해적단 같은데 선장을 하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설리반을 암살하려고까지 했던 인물이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죠. 네. 그런 정도의 인물 진짜 코앞까지 가서 암살할 정도의 인물이면 네. 좀 더 그 개인적인 원한이나 약간 적대감 같은 게 그 설리반을 만났을 때 더 느껴져야 되는데 뭐 좀 약간 기본적으로 좀 쿨한 성격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약간 설리반을 싫어하고 좀 약간 그 악에 받쳐서 막 죽이고 싶고 막 약간 그런 느낌의 약간 적대감을 느껴야 나는 이제 좀 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로 이제 이게 닫기 어려운 인물에게 그런 이제 암살 시도까지 했었다고 치면은 그 정도의 네, 이제 좀 느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그거는 게 좀 너무 안 느껴져서 아쉬웠던 것 같아요. 국내 한정으로 해서 모든 사람 분노케 하려 그러면 임금 체불에 야근 막 시킨 거. 사장을 죽이려가 충분하지. 죽인다. 야근 충분한 안 돼. 이유가 되네요. 야근 안 돼. 야근 안 돼. 이번 주 한 번 했는데. 그럼 장 선장도 옛날에 그 회사에서 키보드 좀 때려 부쉈나 그러면은? 우리 시절이 닥터정님 야근 안 하다가 이제 야근하기 시작했는데 혹시 회사 사장님을 암살? 분노를 그때 느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그런 좀 때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이렇게 뭔가 나오는 게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게 조금 너무 이제 그냥 다른 애들이 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도 따라가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직접 급할 때는 밖에 나가서 뭐 총도 쏘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거는 약간 그 안에서의 내부에서의 뭐 그냥 선장으로서의 역할적인 거를 하려고 보여주는 것 같고 약간 설리반과의 과거가 조금 더 디테일하고 약간 그 김태호는 자기 딸 그러니까 순위 때문에 돈을 선택하지만 네. 장선장은 나중에 뭐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설리반한테 맞서려고 해서 서로 엇갈린 선택을 하게 된다. 만약에 원래 이런 식으로 좀 스토리가 흘러갔으면 네. 조금 더 저 영화의 개연성이 좀 더 맞아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개인적인 동기. 장선장의 개인적인 동기. 그러니까 한번 갈라섰었잖아요. 김태호는 끝까지 자기는 돈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네네. 순위 때문에 돈을 선택한다. 그냥 떠나려고 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장선장은 자기 개인적인 원한이 더 강하다. 그러니까 막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둘의 사이가 약간 멀어졌다가 나중에는 이제 뭐 그 따라간다. 뭐 이렇게 했어도 괜찮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영화 안에 아까도 얘기했는데 영화 안에서 이제 직책은 선장인데 사실 뭐 김태호나 타이거박 선택에 더 따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바지 선장. 바지 선장. 진짜 좀 바지 선장. 애들 막 다 막
헝클어 놓으면 그 뒤에 끝에 나타나서 내 주인공 등장 약간 이런 식으로 내가 해결하겠어 뭐 이러고 약간 그런 부드러운 리더십이겠지. 부드러운 근데 암살 시도하는 것까지 보려면 그렇게 부드러운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원래는 좀 제일 터프한 캐릭터가 되어야 되지 않나. 카리스마 있고 그죠. 네, 카리스마 있고 약간 좀 얼굴에 좀 상처도 더 있고 막 약간 이런 그것까지 좀 너무 갔나? 하여튼 조금 더 터프하지 않아서 좀 아쉬웠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좀 얘기를 해보면은 네. 일단 뭐 좋았던 캐릭터들은 앞에서 얘기해 주셨으니까 저는 조금 불만인 캐릭터 둘을 얘기해 보면은 일단 주인공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 테오가 너무 매력이 없어요. 뭐 거의 무매력이라고 봐야 될 정도? 그러니까 뭐 전직 군인으로 이제 막 불법 이민자들 죽이고 다니던 애인데 뭐 그 와중에 뭐 애기를 보고 너무 천사 같아서 애가 변했다는데 일단 이 부분에서 설득력이 있을랑 말랑 뭐 그래 뭐 되게 관대하게 생각해서 그럴 수 있지. 애를 처음 봤으면은 그래 천사 같아서 내가 사람을 못 죽이겠다 뭐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 이유는 가지각색인 거니까 뭐 그래 순이야 순이야 그건 너무 싫어. 그 노래는 뭐야 진짜 싫어. 하여튼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전직 군인으로 막 이제 과거 해상 장면 보면 막 수트 그 되게 간지나는 수트 입고 막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 쏘고 다니고 막 그런 사람이었잖아. 네. 근데 이제 공식 설정은 그거예요. 천재적인 우주 조종사라고 나와. 약간 나는 그 군인과 조종사 뭐 물론 총 쏘면서 뭐 우주선 조종도 할 수 있지. 근데 그러면 과거 해상에 좀 우주선 조정을 하는 거를 뭔가 이제 기깔나게 하는 걸 좀 보여주는 장면이 좀 있었어야 뭔가 좀 괴리감이 안 올 텐데. 군인이었지만 공군이었겠지. 그러니까 내 말은 과거 해상 장면 사람 쏘는 것만 보여주고 우주선 운전하는 장면이 안 났어. 아 그거 저기 이부제. 약간 그런 거지. 불법 이민자들이 막 불법 우주선을 타고 도망가는데 그거를 막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자기가 막 쫓아가가지고 막 격추시키는 장면이라든가. 뭐 그런 거에 나왔어야 되는데 냉혹하게. 내가 보기에는 이게 그건 것 같아. 과거 해상에 우주선 조정 잘하는 것까지 보여주기에 CG 쓸 돈이 없었다. 왜냐면 우주선 CG가 비쌀 것 같잖아. 어쨌든 정답. 그래서 그냥 그런 군인이었다로 이게 대충 뭉치고 넘어간 거 아니야? 우리 신PD님이 스타워즈를 그렇게 좋아하면서 이걸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제다이들은 다 우주선 조종사들입니다. 에이스 파일럿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제다이가 아니잖아, 새끼야. 그러니까 뭐냐, 우리 감독님이 뭘 많이 보긴 많이 봤어. 근본이 있는 설정이다. 뛰어난 군인이라면 뛰어난 조종사일 것이다. 조종사다. 모름지기. 모름지기. 우주에서 모름지기 잘 싸운다는 거는 그렇죠. 잘 싸우면 맞습니다. 비행기는 잘 몬다. 뭐 되게 설득은 안 되지만 넘어갈게요. 아무튼. 네. 그리고 넘어가시죠. 이제 그런데 이제 이런 과거지사나 캐릭터를 제일 많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매력인 이유가 무엇인가? 과연 돈만 너무 밝혀서. 아닙니다. 껌짝짝 씹으면서 이 캐릭터 처음에 나 껌짝짝 씹으면서 막 자기 외에는 다른 사람들 다 한심하다는 듯이 막 그렇게 굴고 또 막 남의 쓰레기 처음에 중간에 가로채면서 이제 다른 청소부들이 아씨 나눠 먹자고 막 그러면은 막 공평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막 그러면은 이제 그런단 말이야. 니들은 그렇게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라 뭐 의지를 하잖아요. 이 그거 저 대사잖아요. 타짜 대사잖아. 타짜. 그러니까 타짜 고니가 쓴 대타를 치고 빠진단 말이야. 이게 그냥 그거야. 그 쌍팔년대 일본 애니메이션 뭐 이런 데 나오는 그냥 허세 캐릭터. 그냥 심지어 대사도 족꿀입니다. 내가 각본이 앞에서 안 좋다고 한번 얘기를 했는데 각본이 너무 족꿀 바람에 캐릭터 매력이 하나도 안 살아요. 매력이 없이 나왔어. 그래서 매력이 없었던 거 아닌가 싶고 장선장의 경우는 장선장 사실 솔직히 멋있어요. 멋있는데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장선장이 멋있는 게 아니라 연기하는 김태리가 멋있는 느낌이야. 맞아요. 김태리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거 장선장의 캐릭터가 멋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요런 톤으로 연기하는 김태리가 멋있고 요런 모습을 하고 나온 김태리가 멋있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네 말은 송중기는 안 멋있었다. 아, 송중기는 안 멋있었어.
송중기 어깨는 내 어깨보다 뭐하다. 네. 그게 왜 나와? 우리 신 PD 어깨는 공룡의 어깨니까. 뒤떨어지지 않으니까. 넓이는 비슷합니다. 어깨만큼은. 네네. 아무튼 그러니까 오히려 송중기가 연기를 잘 못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력이 없었고요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김태리는 그런 거지 이제 막 시종일관 막 심각한 표정으로 막 거칠거칠하게 굴고 막 캐릭터 자체는 되게 별론데 그냥 김태리 목소리 톤이랑 표정 같은 게 멋있어서 김태리라는 연기자가 저 무적행에 이제 죽어가지고 이제 깔아앉고 있는 캐릭터를 살짝 멱살 잡고 살짝 끌어올리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었다. 그래서 감독님 요 이제 각본 쪽 뭐 이런 대사 같은 거는 좀 아까 우리 봉삼 씨가 얘기했다시피 저도 감정이입이 잘 안 됐어요 이런 대사들에는. 그래서 이런 맞습니다. 거는 조금은 후속작에서 좀 뭔가 전문 작가를 쓰는 게 좋지 않겠나. 전문 작가를 좀 어. 그러네요. 하여튼 쓰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뭐 그렇게 이때까지 할 말 못할 말 족구리 다 캐놔놓고 뭐 뒤에 와서 수줍은 척한다고 뭐 달라집니까?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각본 쓰지 마세요. 좋습니다. 얘기하는 걸로만 봐서는 평작 수준이 아닌데 이거. 좋은 점도 네, 좋은 점도 많이 클러치 얘기하고 넣고 있잖아. 있었다니까. 아니 그리고 요 외에 이제 업덩이나 이제 그 타이거박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가 괜찮았어요. 그래도 요 둘의 오히려 주인공들보다 조연이 훨씬 더 나았던 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요 다음으로 이제 우리 이제 도로시 이제 꽃님이가 굉장히 이제 편리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 도로시의 그렇죠. 이제 보기에 이제 나노봇 조종사로서 요 쓸모가 어떻든지 뭐 요런 캐릭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거는 이제 정닥터님이 먼저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네. 저는 그 사람이 아닌 기계로 된 아이의 이야기를 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하긴 했는데 그래서 보기 전엔 좀 약간 그 만화 최종 변기 그녀 같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나오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꽃님이가 이 위급한 상황이 되면 갑자기 전투 모드로 변신할 줄 알았어요. 야씨 너무 동심파괴 아니가? 그러니까 아니, 등이 그거를- 갈라지면서 그죠. 그런 걸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 예고편에 나왔잖아. 약간 이렇게 폭발하려고 하는 약간 뒤로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 재채기였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원래는 진짜 막 등이 갈라지면서 날개랑 미사일 같은 게 나오고 막 이렇게 막 되면 아니 근데 그러면서도 약간 걱정이 되는 게 그래도 아직 애인데 우리나라에서 그 애한테 그렇게 표현해도 되나? 약간 그런 생각도 좀 걱정을 했는데 다행인지 아닌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로봇이 아니긴 하더라고요. 우리 맞습니다. 정닥터님도 뭘 보긴 많이 봤네. 뭘 보긴 많이 봤네. 뭘 보긴 많이 봤네. 그래서 이제 좀 안심되기도 하면서 동시에 좀 실망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실망이구나. 약간 그 뭐, 나도 어느 장단에 춤을 추란 말이야 지금. 그렇게 하란 말이야 말란 말이야 지금. 그래 들어봐. 예. 그 나노봇이란 설정도 약간 좀 그냥 쉽게 떼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뭐 필요할 때마다 그 승려 선원들을 한 2번이나 살려주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능력으로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설정이다 보니까 그렇죠. 아마 영화 만드는 사람들도 이거다 했을 거야. 왜냐하면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 그러니까 반짝반짝 하는 거 이렇게 눈 색깔만 변하고 반짝반짝 하면서 이게 뭐 다 이렇게 살려주고 뭐 이렇게 나노봇으로 이렇게 다 껍데기 벗겨 그 보호막 쳐주고 막 이러니까 그렇죠. 예. 실제로 바로 걔가 이거다. 걔가 뭐 트랜스포머스처럼 변신해서 그냥 레이저 푹 쏘고 막 이런 거 났으면 더 골치가 아팠을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또 돈이 더 많이 들 텐데. 그죠? 그러니까. 딱 생각하면서 이거네 이거야 이거. 바로 이거다. 거저 먹을 수 있는 방법. 거저 먹으면서도 더 강력하고 그렇죠. 이거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내용상으로는 그래서 뭐 나쁘진 않았는데 그런 설정 자체가 나노봇에 네네. 근데 뭐 비주얼적으로 보여지는 건 제가 생각했던 부분보다 조금 약해서 좀 아쉬웠다 뭐 그 정도였습니다. 예, 좋습니다. 잘 들어봤고요. 그럼 다음으로 우리 봉삼 씨는 요 이제 도로시 꽃님이가 이제 좀 어땠는지 한번 얘기해 보시죠. 네, 전체 세계관이 네. 나름 뭐 개연성과 인과관계를 가지도록 네. 전반적으로 구성을 잘 한 것처럼 보이는 설정들이 많았는데 네.
특히 뭐 꽃님이 관련된 설정들은 영화 초반부터 떡밥을 좀 뿌리면서 시작했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야기 전개 템포가 조금 빨리 지나가면서 네. 이게 세계관과 설정들의 관계를 충분히 인지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존재했어요. 이거를 영화를 제가 한 3번 정도 봤는데 한 3번 정도, 2-3번 정도 보니까 네. 아, 이게 영화가 초반부터 뒤에 이제 꽃님이 관련된 설정들을 뿌리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 근데 영화를 처음 볼 때는 잘 몰랐어요. 그거를. 네네. 영화가 그렇죠. 워낙 세계관 자체도 처음 보는 세계관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는. 예를 들면 네. 초반에 꽃님이를 발견한 우주선이 그 애들이 막 분해를 하면서 야 이거는 이 우주선은 나그랑주에서 왔다면서 나노봇이 왜 없냐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쵸. 그런 설정들이라든가 이게 왜 나노로봇에 의해서 침식되지 않고 멀쩡하냐 막 이런 대화들 뭐 결국에는 꽃님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큰 힌트였던 거지. 왜 나그랑주에서 왔는데도 나노로봇에 멀쩡하냐. 침식되지 않았는지 멀쩡했는지에 대한 약간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였는데 힌트였는데 그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영화를 처음 보다 보면 잘 안 와닿죠. 그죠? 뭔 소리 하는지 잘 몰랐죠. 처음에 뭔 소리 하는지 잘 몰라. 막 무슨 네. 대사도 너무 낯설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초반에 그 세계관이 다소 복잡하고 관객이 조금 놓치고 지나치기 쉬운 탓에 후반부에 꽃님이가 능력 사용하는 부분을 좀 효과적으로 못 느끼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네. 전체적인 인물 관계에 대한 묘사가 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네. 꽃님이를 지키려는 어떤 승리호 선원들의 모습에서 막 엄청나게 감동을 받거나 아니면은 막 절절하게 슬프거나 이렇게는 하지는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어쨌든 꽃님이를 연기한 아역 배우가 굉장히 귀여웠어요. 귀엽고 그 나름 연기도 되게 좋아가지고 네. 좀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타이거박하고 김태호 이렇게 업덩이 이렇게 다 같이 하고 이렇게 케미가 느껴지는 장면들도 꽤 많았어요. 그래 그런 부분은 앞에서 우리 다른 분들 얘기해 주신 것처럼 좀 적정선을 좀 잘 지킨 게 아닌가 오히려 그렇게 장점으로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런 네. 부분들은 막 너무 막 심파로 끌고 가가지고 막 죽을 때 꽃님아 안돼 꽃님아 막 이런 거 없이 이게 조금 담백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케미가 잘 느껴지는 장면들이 많았다는 거 굉장히 네. 좀 장점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김숙불님은 요 꽃님이 캐릭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그냥 짧게 얘기하면은 어차피 뭐 이 승리호의 이야기를 할 때 도로시 혹은 이 꽃님이 없인 스토리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네네. 뭐 그렇죠. 특별히 장점도 없고 불만도 없고 그냥 얘를 가지고 이야기가 뼈대를 세우고 간 거니까 그렇죠. 그런 건 별로 없고 다만 이 영화가 계속됨에 있어서 꽃님이가 너무 신에 가까운 능력을 보여주니까 맞아. 순간 겁이 나는 거야. 내가 보면서 야 이거 이러다 우주 밖에서 날겠는데 나는 나이가 너무 세게 나오니까 이 마치 꼭 매트릭스에서 나오는 네오 같은 능력을 보여주니까 그렇죠. 신과 같은 능력 그러니까 날 것 같은데 점점 이 우주 밖에서 한번 날아다니는 거 보는 것 같은데라고 했는데 그런 거는 없이 그냥 끝나서 저는 뭐 안심하면서 그냥 잘 봤다 그렇게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꽃님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보면 너무 전형적으로 데우스 엑스 마키나 캐릭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뭐 간단하게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 그러면 갑자기 생뚱맞아 하실 분들을 위해서 라틴어로 이게 신의 기계적 출현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맞습니다. 절대 풀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뭐 신적인 존재나 초자연적인 힘으로 인해서 그 상황을 막 타파하는 뭐 그런 방식들을 이제 뭐 데우스 엑스 마키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되게 편리한 양치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애가 태어났는데 뭐 내 세포가 뭐 파괴 뭐 이상이 있어가지고 애라 모르겠다고 아빠가 나노봇을 넣었는데 그랬는데 애가 갑자기 뭐 슈퍼파워를 가진 존나 신적인 존재가 됐어. 뭐 여기까진 좋아요. 그럴 수 있잖아. 근데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꽃님이 아빠가 그런단 말이야. 아씨 자기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됐다 그러잖아. 이런 나쁜 새끼가 있나 이게. 아니 딱 봐도 그 사람 과학자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하다못해 막 그런 거 있잖아. 뭐 예를 들면은 아니 뭐 이게 이렇게 넣어봤더니 뭐 잘은 모르겠지만 뭐 꽃님이의 뭐 이런 유전자랑 뭐 반응해서 뭐 혹시 그런 기능이 생긴 것 같아. 아이, 잘은 그렇지. 모르겠지만 이라고. 과학자니까 너 처음부터 넣으려고 했던 가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자기의 의도가 있었으니까 그걸 그렇지. 넣었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걸 넣진 않았을 그러니까 거야. 에라 모르겠다는 아니었겠지. 아니야 에라 모르겠다야. 영화 다시 봐. 에라 모르겠다야. 거의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냥 애가 안 좋을까 나도 멋을 넣어보자 뭐 이런 느낌이었어 완전.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러니까 그런 진짜
우리가 뭐 이해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그 가설 같은 거는 좀 남겨놨어야 되는 거 아닌가. SF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겠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치. 자기가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했는지 정도는 설명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죠? 그렇죠. 아니 SF에서 모른다 그러면 SF 세간이 끝나나? 그거 아니잖아. 뭔 소리야. 아니 SF가 뭐야? 공상과학이자 공상과학이 그렇죠. 과학이라고. 과학적인 그렇죠. 근거를 개똥 같은 과학이라도 뭐 하나 가설을 내놔. 그렇지. 유사과학이라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모르면 끝나나? 그러니까 모르면 SF 생활이 끝나냐고 그거. 말 같지도 않아. 그리고 이게 5,000km 밖에서 그 나노보까지 조종할 정도의 능력이면은 거의 신이잖아. 뭐 거의 신이면은 애가 뭘 타고났다든 무슨 유전자적으로 뭐가 있든 뭐 그런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얘는 그냥 그런 애야. 그냥 그러고 마니까 좀 SF는 왜냐면 그런 이제 그런 설정들이 그래야 설득력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런 것들을 만들어 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게 너무 없어서 그리고 뭐 그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또 뒤에는 다 욕이라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분위기 이렇게 다운 시켜놓고 그만두나요? 예. 다음에 즐겁게 마무리하시죠.